자, 지금은 여태 배운 걸 가지고 직접 자신이 원하는 구두를 모는 종이라 그러나요? 거기 설계도 위에 그려보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지식인으로 선정되시고 온도를 많이 내셔서 나름 노하우가 있으세요. 그래도 겸손하게 이렇게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게 겸손하게 와서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고 내가 비밀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워낙 사람을 많이 보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진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셨으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봅시다. 들어보시고 확인해 봅시다. 이제 진짜로는 지어서 불을 떼서 자보고 실험을 해보면 진짜가 아닌지 긴지가 나오겠죠. 이제 일단 설명을. 이 코드는 길이 하나로 시작이야 하나로 끝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방 형태가 다 이렇게 사각도 아니고 저 옆방에 또 방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냥 저거까지도 코드로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 형태에 따라서 그 라인이 설치가 가능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시작하고 하나로 끝나는 방식인데 이 구조가 좀 복잡한데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은 슬러지가 그 개자리로 슬러지가 넘어간다든가 불안전 연소로 인해 가지고 그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난다든가 그런 게 없는 구들이에요. 그래서 좀 잘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구들인데 이 방법은 구들 라인이 한 4평이 있을 때는 보통 한 정식적으로 하면은 보통 한 48m 정도 나옵니다. 하나의 길이. 그리고 지금 이 방 정도 된 게 한 7평 정도 됐을 때는 구들 라인이 한 87m 정도 나와요. 제가 시공해본 게 가장 긴 게 한 200m 정도 된 방향을 때문에 그 방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로 시작하고 하나로 끝나는데 결국 굴뚝이 이제 편하게 좋게 굴뚝이 합시다. 굴뚝은 불을 뗐던 곳을 들렸다가 빠져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화실 안에 온도는 600도, 700도 계속 불을 떼면 700도, 800도, 900도, 1000도까지 가죠. 그러나 구멍이 계속 돌다 보면 라인이 워낙 길다 보니까 돌다 보면 방 바닥에다 얘를 다 이렇게 추결을 하고 굴뚝으로 나오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놈은 중간에 4개의 다시 식은 열기를 다시 데피는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아무리 라인이 길어도 그 열기가 식혀지면 다시 데피고 해서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라인들을 구조 복잡하니까 잘 안 쓰셔요. 그리고 또 잘 모르시고. 이 라인을 제가 대학에서 한 6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라인을 찾았거든요. 전국에서 라인이 한 7개 정도 돼요. 라인 형식이.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형식만 우리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리 불을 떼어 방 끝까지 함실이 하면 돼요. 함실이 짧으면은 함실 짧은 공간에서만 불이 타고 바로 분홍기로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산소 결핍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불이 안 타고 매연이 같이 빠져나가고요. 매연도 연료고 가스도 연료예요. 안 탄 거니까. 네. 불 타면 또 타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 토막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이 목실부가 타는 게 아니에요. 열을 가했기 때문에 나무 안에서 가스가 나와서 가스가 먼저 착화가 되고 나서 목실부가 타거든요. 이게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함실 자체가 아주 방 끝까지 90% 지점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계속해서 그 가스가 있는 것을 불이 가면서 같이 태워줘요. 쉽게 말해서 불이 있는데 그 가스가 불 속을 통과하는 거죠. 그 방식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 할 때만 연기가 굴뚝에 좀 나지
이제 스타트가 되어보고 나면은 굴뚝에 거의 연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굴뚝의 연기는 100이 나와야 되는데 한 20%나 15%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두를 도시 한복판에 신도시 같은 데나 어떤 데도 해도 시청이고 도청이고 다 허가를 해줍니다. 준공은 잘 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하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야 되니까 밑층에는 축열층, 2단에는 발열층으로 구분이 돼요. 나이는 길은 하나인데. 그래갖고 결국은 함실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방식이에요. 예. 그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네. 이제 북한 애들도 요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굴뚝을 데우는 건 길어졌을 경우에 쓰는 수법이에요. 왜냐면 못 나가게 되니까 그냥 자연 배수로 나가게 되면 보통 쓰는데 이건 대신에 길어진 만큼 뭔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구두를 나누면 선생님이 하는 거는 이제 외구들이라고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직렬구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직렬. 우리가 직렬, 경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직렬은 이 전기로 하면 이렇게 건전지를 계속 이렇게 놓는 게 직렬이잖아요. 쭉. 네. 경렬은 건전지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쪽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구조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너무 많이 설명하면 조금 벅차시니까. 그러니까 연기를 태운다라는 것은 연기가 안 탔으면 더 탈 수가 있는 거니까 태울 수 있는 건 다 타버리면 뭐 탈 게 없지만 이게 고래를 그리신 건가요? 그게 이제 평면인데요. 이 점선으로 그려진 것은 그 1차 함실이죠. 함실이 방 끝에까지 온다는 소리죠. 신당까지 와요. 이 점선으로서 시작하고 함실에서 시작해갖고 함실이 끝까지 연결이 끝까지 가서 2단 요거는 그런 그림이 뭐예요? 이걸 상부에서 역서 올라가고 이제 두 개로 나가진 방법을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시 빠져나가는 방식이에요. 아, 요것도 고래고 요것도 고래구나. 네. 그러니까 좁혀지는 구간에서 다시 추진력을 보강해서 밀어줄 수 있는 원리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는 외구들 직렬로 갔다가 나올 때는 두 개 구들로 나눠져서 가는데 요거는 이제 쭉 가기보다는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결국은 하나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쉽게 놀 수, 일반인도 쉽게 놀 수 있는 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로 시작, 하나로 끝나는 다른 라인이 있거든요. 그 층이 이거는 결국 이제 두 층이 형성되게 돼요. 두 층, 2층 구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렬, 병렬 중에서 직렬. 층수라면 1층, 2층, 3층 구들에서 2층 구들. 저는 이제 하도 여러 사람을 보니까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요거는 1층. 요거는 2층. 그래서 연기가 이건 올라가는 방법이네요. 불을 계속 떼가지고. 내려가는 방법이 아니라. 어제 제가 보내드린 것은 2층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는 방식. 이거 식으면서.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굴뚝은 나가는 거니까. 이 마당 밑으로는 절대 굴뚝을 잘 안 묻습니다. 계속 올려야 되니까. 왜냐면은 이제 굴뚝에서는 계속 그 수분이 생기니까 방에서 나온 수분이고 타르고 계속 땅바닥에 묻어나보면 이게 시간이 가면 타르가 계속 쌓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굴뚝이 박히거든요. 4년, 5년 쓰다가 막혀요. 그래서 항상 굴뚝에서 나온 그 수분 플러그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분을 계속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함실 부분을 지금 그 건물 그 뒷단까지 나가는데 거리를 수평으로 잡습니까? 경사면으로 잡습니까? 수평으로 잡으면은 또 좋은 점이 있고 경사를 잡으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단지 경사를 잡으면 추결량이 줄어들어요. 그런지 불이 가는 것은 수평으로 가는 것은 똑같아요. 약간 경사가 있다가 잘 나가는 게 아니고 2단으로 조인된 지점에서 아주 좁게 만들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불을 계속 열을 가해서 떨어지면 또 가해서 올리는 방법이네.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 추결식 방식입니다. 추결은 이제 항상 열이 나면 추결이 되니까 추결이 되는데 연기를 계속 올리느냐 연기를 계속 내리느냐 봤을 때 연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올리는 방식이 연기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침리 방식에 더 가까워요. 벽난로도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거기서 계속 꼬부라지고 움직이면서 발전을 하거든요. 벽난로도 안에서. 그래서 벽난로에서 이 벽난로 굴뚝을 이렇게 올리면 너무 손실이 많잖아요. 굴뚝을 내려서 돌린다고요. 그리고 벽난로를 한 줄로 하지 않고 두 줄로 하고 벽난로를 결국 이것처럼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 만들어진 게 결국 라지에타가 돼요. 그러니까 올리는 방식에 이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 방식에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서양의 기술인 올리는 방식을 도입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것은 굴뚝이 방 안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뚝은 어차피 서양은 다 방 안에 있습니다. 함께 이것도 그 방 왜냐하면 안에다가 굴뚝을 설치합니다. 열량을 가능하면 방에서 다 소모하려고 굴뚝을 안에다가.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돌리죠, 막. 이게 이제 굴뚝을 돌린 형태예요. 굴뚝을 돌린, 그러니까 이걸 돌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넓혀가지고 열량을 최대한 추결 부위를 이제 넓히는 방식이죠. 추결도 되면서 연평에서 이게 이제 코를 높이가 한 1m 60이 했을 경우에 한 4평 정도 기준했을 때 우리가 그 처음 온도와 마지막 온도가 실온까지 떨어지는데 보통 한 6일 정도 걸립니다. 그거는 이제 그 6일이란 기간은 실내외 기온 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돼서 바깥이 추우면 빨리 떨어지고 바깥이 좀 따뜻한 봄, 가을 정도 되면 온도 차가 크지 않으면 덜 떨어지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안 되니까 식은감 자체도 다른 식은감은 보통 한 20cm 정도 주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래요. 근데 이거 식은감이 45cm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기 단열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건 단열을 얘기고. 그럼 지금 화방 밑에 그 건축물 주위 부분을 네. 단열 두께를 어느 정도 뭐 어떤 자재로 소재를 진짜 쓰나? 보통 요즘은 다 그러면 이거 1층, 2층 그린 거는 따로 없어요? 이게 2층인가? 2층은 그리기가 복잡해요. 이거 이게 그래서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 측면을 그려놨어요. 측면을. 네. 측면을 이제 여기가 이제 화실 불 떼는 곳인데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이 단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러면 이 열기가 혹시 트러블 된 사람이 없게 이제 불은 무겁고 연기는 가볍거든요. 불은 가다 보면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불은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다가 계속 그 층이 있어요. 더 트러블을 못 보게. 그러니까 연기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서 불이 또 태우게끔 돼 있어요. 연기는 항상 오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역선은 보통 한 50점 이상 여가 불목이 그럼 여기가 되네. 제일 좁은 데가 목이 여기네. 예, 여기는 이제 역선은 보통 한 60, 한 2cm 정도 되거든요. 넓게. 역선은 7cm, 8cm 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목이 여기에요. 분홍기, 말하자면 분홍기가 여기가 여기. 이제 분홍기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서 두 개 갈라지는 순간은 이 층을 보통 한 4칸을 정도 줘야 돼요. 불이 계속 부딪혀야 되거든요. 올라가다 부딪히고 올라가다 부딪히고 그래야만이 거기서 다시 작은 불에서 다시 연소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이 위로 가면 이 높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제 최소 높이는 72점까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부터까지. 예, 근데 이걸 만들려면 구들장 놓고 벽돌 놓고 막 만들려면 요 형태로 이렇게 하면 이게 몇평 기준에 벽돌로 만들면 한 이틀 정도 놓으시고 바닥까지 다 끝나면 내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내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내 학생들하고 네. 한번 만들어 보고. 네. 그리고 왜냐면 요게 이제 70cm 정도 되면 사실 70cm가 엄청 높은 거예요.
실제 구들은 이제 아까 아궁이 바닥에서 방바닥까지는 아까 80이라고 했는데 아궁이만 그렇지 여기 부분은 얕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높아버리면 그러니까 무조건 높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층이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래가 높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모래 자체가 아래는 차갑고 위에는 뜨거워서 이게 분리돼 버려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 창호를 할 때 이중창, 삼중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좁으면 단열 효과가 있는데 창 이렇게 떨어지면 단열 효과가 떨어져요. 같은 유리를 세 겹했는데 이걸 떨어뜨리면 단열 효과가 떨어지고 좁히면 단열 효과가 높아서 이걸 보통 6mm 이내로 한다고요. 그 이유는 이 안에서 유리와 유리 사이에서 공기가 이렇게 돌아버리면 여기가 차가워지고 차가운 게 또 돌아서 또 차가워지고 또 돌아서 차가워져 버리는데 유리가 6mm 이내로 유리가 딱 되면 이 공기가 그대로 단열재로 가만히 있게 되니까 전달이 되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구들도 이걸 높이 다 해버리면 이 하나만 하라 이 말이죠. 넓어버리면 이게 좁은 게 여러 칸 있으면 추결이나 이런 게 되는데 아래쪽이 차가워지니까 추결이나 이런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층이 있어서 요 사이는 보통 제가 실험을 해보면 층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다 이제 중간에 약간만 메꿔줘요. 그러니까 메꿔진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통하지는 않잖아요. 열기가요? 아니 공기가 공기는 전혀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게 층이지. 그게 통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층이 이렇게 둘려면 선생님 이제 이게 다 추결체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높인다고 추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층을 둬야 추결이 돼요. 근데 이걸 내리는 방법은 점점 식어서 내려가고 이건 점점 뜨겁게 올리고 막판에서 이제 그러면 더 식어서 안 나가버리니까 이 아궁이 부분까지 오게 만들어서 아궁이를 뜨겁게 해버리면 이제 뜨거워지니까 나가게 되죠. 이게 이제 금방 하는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불을 떼면 빨리 가는데 문제는 결국 온도라는 거는 연료에 들어간 양이 열량을 발생시키고 굴뚝으로 나갈 때 그 가장 적은 온도로 나가는 것이 열이 가장 보호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완전히 연소되느냐. 근데 완전 연소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 많이 연소시키는 거고 굴뚝으로 나가는 공기가 이제 공기가 가능하면 차가워져야지 이 열을 많이 안 뺏긴다 이렇게 하죠. 그냥 굴뚝으로 나가는 게 뜨거워 버리면 결국 열이 바깥으로 가는 거지 방 안으로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연료를 절감하는 쪽보다는 효율을 높이는 불을 뗐을 때 금방 되고 그 불 뗀 거를 오래 추결하고 효율을 연료 절감 쪽보다는 효율 쪽으로 접근한 아마 방법이 아닌가 실험을 해보면 나타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구두를 보니까 그리고 요 구들은 북한에 가면 많이 쓰는 굴뚝을 뜨겁게 걔네들이 항상 돌다가 아궁이 위로 딱 파이프를 딱 심어가지고 이제 파이프를 심어야지 이게 연기도 안 새고 서로 통하지 않고 편하거든요. 파이프를 딱 심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굴뚝위를 통과할 때는 그냥 이것도 고래로 하나의 파이프를 심어야 고래로 갑니다. 그리고 암실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부분을 통과하게끔 해놨어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럼 위로 안 가고 아래로 가요? 아니 이제
항실 불이 때울 때는 좀 입구는 온도가 약하잖아요. 그렇죠. 약하지. 네. 입구는 온도는 안에가 세지.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니까 제일 약한 부분은 신발 입구 바로 쪽. 옆으로 네. 지나서 방 온도에 항상 굴뚝에 그 배연 가스는 비례합니다. 방 온도가 100도라면 100도가 나가겠죠. 80%는 나가니까. 왜냐하면 그 풍로로 걸쳐서 오면서 더 도와져 보니까 처음에는 차갑다든지 절대 아무리 불을 많이 때도 그 배연의 온도는 60도 이상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이 통과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리고 그 함실에서 60도 이상 안 나가게 가는 데다 해야 되겠죠. 올라가는 데다 하면 더 올라가 버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약한 부분 식은당 옆을 지나서 오게끔 돼 있어요. 예. 식사. 고맙습니다. 그림도 한번 내보세요. 제자리는 요렇게다. 그럼 여기로 잘 못 갈 가능성인데 여기가 여기 뚫어버리면 내려가서 이렇게 가고 일부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떨어지고 근데 제 의도, 뭐 갈 수는 있을 거는 제 의도는 열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라는 거고요. 아래 식은 연기들은 아주 계단에서 가라앉아서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네. 이따가 모형을 이걸 한번 만들어 보죠. 요렇게는 저도 아직 안 만들어 봤는데 개자리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 밑으로 뚫리고 이거는 아니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가 있고 여기가 이제 턱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여기가. 자, 다음 분. 저는 책에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 교과서적인 건 하면 뭐 제일 큰 무리가 없습니다. 모범적인 사례. 이제 요것도 줄고래네. 아공이로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가고 가는데 단면이 불을 여기서 떼서 여기서 불을 떼네. 올라가서 떨어져서 여기는 단면만 이렇게 주셔. 아, 방바닥이 여기인가요? 네. 자, 이건 만들기가 좀 고약하겠는데 만들면서 도면을 좀 고치면 돼요. 이거는 줄거리니까 불을 떼서 가는데 우와, 이건 3층이네. 3층. 불을 떼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로 간다. 예, 안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불이 세 군데로 동시에 이렇게 쫙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놈이 다 위로 가지 뭐 아래로 안 가요. 좋은 자리 높은 데인데 여기가 도저히 막히면 요 밑에도 좀 가겠지 뭐. 요 밑에도 더 막히면 가겠고. 근데 결국 이 위로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 여기로 가고 그 다음 여기로 가겠지. 그럼 아직 아짜방이 보니까 3단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어떻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여기서 이 나가는 거는 이 위로 많이 가면 예를 들어서 이 밑으로 일단 먼저 가게 좀 조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조작을 해놓고 또 조작을 해서 밑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유도를. 그래야 같이 나가지. 똑같은 조건으로 해놓으면 가장 가고 싶은 쪽으로 가버리니까. 지금은 여기는 세 군데가 똑같이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군데가 똑같이 가게 이 형태를 어떻게든 조작을 해야지. 불을 떼서 첫 번째로 이렇게 가고 간 놈이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또 가고 또 그 두 번째로 간 놈이 세 번째로 가게 해야 그러니까 일단 이쪽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로 가게 하고 여기서 빠져서 또 일부 또 위로 가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 그냥 놔두고 얘네들은 자기가 가장 유리한 쪽이 어디냐면 일단 굴뚝 쪽으로 가니까 굴뚝 쪽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유리한 쪽이 일단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일단 만들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확 막고 여기를 이렇게 확 막아버리면 갈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뭐 내려가야지. 그럼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가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이 삼중구도의 원리예요. 길을 그렇게 내주면 거기밖에 없으니까. 네. 이건 미국 구들이니까. 미국 구들 그 그림이 네. 미국 구들. 네. 이거는 이제 요게 뭐죠? 예, 호돌입니다. 보험 치료. 예. 예, 이렇게 갈라져서 가다가 여기는 이렇게 한 이유는 호돌장 예. 이거 가다가 없어졌네. 아, 요거 이제 덮였다고 요 보고 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비면 호돌장을 여기 얹히질 못해.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얹는 방법을 이제 할 때 고민해야 돼. 이것도 뭐 소재대로 교과서 얼굴에 딱 써있어 교과서. 네. 여기도 이제 교과서 책. 예.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줄거래냐, 교대복을 사면 예. 숙제품은 예. 교과서. 예, 교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온돌 모형 설계도는 이제 작업은 끝났고요. 스티로폴로 구두를 만들어 보는 과정만 남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